제9과 오동사의 미완료 과거형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115쪽에 우리 제목을 한번 보고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보면요. 오동사의 미완료 과거, 요런 미완료 과거라는 요 시제에 능동태, 중간태 및 수동태 직설법을 우리가 이 시간에 공부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동사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미 앞서서 배웠던 그 현재 형태 있잖아요. 그 현재 형태가 갖고 있는 오동사, 그 동사의 형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밑에 있는 에이미 동사는 이 어미가 미로 끝나죠. 그래서 얘를 미동사라고 부르고 그 외의 대부분의 동사들을 오동사라고 부르고요. 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미완료 과거라는 건데 얘는 현재나 미래와 다르게 이제 과거 시제를 표현하는 한 동사의 시제를 배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요 과거라는 표현 말고요. 요 앞에 미완료라는 요 표현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어나 이런 데서 미완료 그러면 많은 분들이 미래 완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미완료는 미래 완료 등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아직 미자에다가 완료가 붙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완료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시간적으로 과거 시간이야. 그러면 과거 시간에 어떤 행위가 아직 완료가 되지 않은 것, 바로 그 시간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먹다 동사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그냥 과거면 먹었다 하면 되겠죠. 과거. 근데 여러분 얘가 미완료야. 과거긴 과거인데 미완료 과거예요. 그러면 우선 얘는 과거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죠? 하지만 아직 먹었다처럼 행동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형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뭐 어떻게 될까요? 먹고 있었다. 여러분 요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행위의 지속성을 나타내는데 사용되는 그 용법이 바로 미완료 과거예요. 그러니까 1번 미래 완료는 아니다라는 거. 영어와 아무 상관이 없다. 두 번째 미완료 과거는 아직 완료가 되지 않은 과거를 나타내기 때문에 일반 과거가 아니라 과거 진행을 나타낸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항상 이렇게 과거 진행을 나타내기 위해서 미완료 과거 시제가 쓰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는 시간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지만 우선은 미완료 과거 시제의 어떤 이 개념의 형태를 이해하고 동시에 그 형태와 그 외의 부수적인 용법들을 이해해서 나중에 성경을 해석할 때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이제 바뀌는 것이 일차적인 관심사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태를 묻는데 여러분 능동태, 중간태, 수동태는 우리가 이미 다 배운 거죠. 그리고 직설법도 배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의 개념만 바뀐다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에이미 동사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 에이미 동사의 미완료 과거 직설법을 공부할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에이미 동사의 미완료 과거 직설법은 이 미완료 과거 형태가 되는데 약간 시간의 해석은 좀 다르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것을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형태는 미완료 과거인데 시간의 개념은 과거를 나타낸다라는 그런 예외적인 용법인데 어쨌든 요거는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이 에이미 동사의 미완료 과거 시제 배울 때 한번 정확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두 가지만 염려를 하면 돼요. 하나는 미완료 과거라는 이 과거 시제에 끝나지 않은 행위, 우리말로 하면 과거 진행을 나타내는 그런 시간의 개념을 배운다라는 거 첫 번째. 다른 하나는 이 형태가 현재나 미래와 다르게 미완료 과거니까 형태가 구분이 될 것이다라는 거. 요 두 가지만 주의하고 나머지는 뭐 능동태, 중간, 수동태, 직설법 이런 것들은 그대로 현재나 미래에서 사용되듯이 적용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형태와 의미에만 조금 주의를 기울여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크게 마음속에 이제 담아두고요.
우리 그러면 구체적으로 9.1에 가서 오동사의 미완료 과거 능동태 직설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미완료 과거, 영어로는 imperfect tense 이렇게 부릅니다. 완료되지 않은 과거 시간을 표현하는 데 사용된다. 이거 앞서서 이미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한국어에서 과거 진행형으로 표현된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먹는다는 현재인데 이것이 과거가 되면 먹었다가 되고, 이것을 우리가 미완료 과거로 해석을 하면 먹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는 것이죠. 이 외에도 미완료 과거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과거 진행형으로 표시된다는 것이고, 이제 그 외에도 미완료 과거는 과거의 습관이나 반복되는 사건, 그리고 행동의 시작을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점,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런데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것은 요거고요. 그리고 이게 순차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들을 제가 한번 써봤어요. 그런데 적게 쓰이더라도 우리가 요 세 가지 정도의 추가적 용법이 있다는 것까지는 기억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기초 문법에서는 과거 진행으로만 해석하여 어형, 분해, 해석에 집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2번 볼게요. 미완료 과거형은 기본형 어간에 활용이 됩니다. 여러분,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본형 어간. 그러니까 기본형 어간에서 미완료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있죠. 무슨 말이냐면 미완료 과거 어간이랑 기본형 어간이 동일하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미완료 과거면 미완료 과거 어간에다 만들고, 현재는 현재 어간에다 만들고, 미래는 미래 어간에다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미완료 과거형은 기본형 어간에다가 만든다, 그것에 활용을 한다라고 써놨으니까 그 말은 미완료 과거 어간형과 기본형 어간형이 외형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동일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점을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한 동사의 기본형은, 그럼 우리가 이제 기본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한 단어의, 한 동사의 기본형은 형태상 뭐랑 동일하냐면 현재 능동태 직설법 단수 1인칭 형태와 또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뭐랑 동일하다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이것이 현재 능동태 직설법 단수 1인칭. 요건 가로를 치고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요 형태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결국은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미완료 과거도 미완료 과거형 어간이 기본형 어간이랑 내용도 동일하고 외적으로도 동일하니까 기본형 어간에다 만들고, 기본형 어간은 현재 능동태 직설법 단수 1인칭이랑 현재 능동태 직설법 단수 1인칭이랑 동일하니까 결국은 뭐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현재 어간과 동일하다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여러분, 뭐가 동일하냐면 미완료 과거 어간과 기본형 어간과 현재 어간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도 동일하고 내용적으로도 동일하다는 거야. 내용적으로 동일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현재에서 디포넌트 동사는 그것이 기본형 어간에서 디포넌트라는 의미가 되니까 그 기본형 어간을 사용하는 미완료 과거형에서도 디포넌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배웠을 때에는 미래형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죠? 미래형 같은 경우에는 현재에서 디포넌트냐 아니냐와 상관없이 미래 시제에서 그 각각의 미래 어간의 특징에 따라 디포넌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미완료 과거는 과거라는 말이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형 어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즉 현재 어간과 내용과 형식이 동일한 기본형 어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현재에서 디포넌트면 결과적으로 미완료 과거 형태에서도 디포넌트가 되고, 현재에서 그냥 오동사면
미완료 과거에서도 그냥 오동사가 되는 그러한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문법을 어떻게 설명했느냐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한번 써볼게요. 옛날에 제가 배웠을 때인데요. 미완료 과거는 그죠? 현재 어간에다가 만든다 이렇게 배웠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미완료 과거는 현재 어간에다가 만든다. 여러분 이거 개념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죠? 개념적으로는 맞는 말이죠. 여기 보세요. 미완료 과거 어간과 기본형 어간과 현재 어간이 동일하니까 미완료 과거는 현재 어간에다가 만든다라는 말은 개념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개념적으로는 맞지만 말로는 이상하잖아요. 그죠? 왜요? 현재는 현재 어간에다 만들고 미래는 미래 어간에다 만드는데 왜 미완료 과거는 미완료 어간에다 만들지 않고 현재 어간에다 만드냐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이 내용으로는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개념으로는 틀린 게 없지만 이 표현이 사실은 우리에게 헷갈리고 거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미완료 과거 어간은 미완료 과거 어간에다가 만든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미완료 과거 미완료 과거 어간이죠. 미완료 과거는 미완료 과거 어간에다 만든다 혹은 미완료 과거는 기본형 어간에다가 만든다. 단 현재형과 어간과 동일하다라는 것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미완료 과거는 우리가 미래 시제에 배웠을 때 어간이 바뀌는 것 때문에 혼돈스럽고 좀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우리에게 뭘 줘요? 평안함과 안식함을 주죠. 왜요? 우선은 미완료 과거라는 그 과거 시제 또 미완료라는 시간의 개념은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어간이 뭐랑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현재형과 동일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따로 어간을 외울 필요가 없고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어간에다가 미완료 접사를 미완료 어미를 붙여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활용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미완료 과거를 고민할 때에는 해석과 이렇게 활용되는 어떤 모양만 주의를 하면 되지 새로운 단어, 새로운 어간을 외워야 될 그런 부담감은 좀 줄어든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로 이제 그 내용을 제가 여기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오히려 기본형 어간 혹은 미완료 과거 어간에 어미를 붙여 활용한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하다 이미 언급했습니다. 여하튼 현재형과 미완료 과거형 모두 기본형을 중심으로 활용한다는 공통점 때문에 일부 특징들을 공유하게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동일하진 않아요. 어간이 동일하다고 이것이 같은 시제를 나타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어간이 동일하기 때문에 공유하는 특성들이 있다는 거. 우리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자, 첫째는요. 기본형에 사용된 어미는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형에 사용된 게 뭐예요? 여기 굳이 얘기하자면 현재 어미. 또 뭐가 있어요? 그쵸? 미완료 과거 어미. 자, 얘네들은 둘 다 뭐에다가 만든 거냐면 기본형에서 만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둘 다 기본형에서 만든 거니까 기본적인 어떤 특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죠? 기본형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기본적이고 표준적인 어미를 나타낼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본형에 사용된 어미는 현재 어미의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첫 번째 현재 어미입니다. 다른 비과거형 동사, 예를 들면 미래입니다. 미래. 자, 비과거형 동사에서 수와 인칭을 나타내는 어미로 재활용돼요. 물론 태를 나타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태는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미완료 과거 어미는 다른 과거형 동사. 자, 여기서는 비과거형 동사였죠. 왜? 현재는 과거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미완료 과거는 뭐예요? 과거죠. 그래서 다른 과거형 동사 활용.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다음에 배울
부정과거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부정과거라는 말은 정해져 있지 않은 과거 사건을 나타낸다는 의미에서 부정과거고, 시간적으로는 과거 시간을 나타내지만 사건만 존재할 뿐 그 외에 다른 개념을 전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부정과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를 부정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그냥 과거를 얘기하는 건데, 헬라어에서는 이것을 부정과거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배우게 될 거니까 어쨌든 지금은 뭐 그렇게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 얘도 어쨌든 여기에 뭐가 붙어 있어요? 과거라는 말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완료과거 어미는 다른 과거형 동사 활용해서 뭐가 된다? 재활용되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현재형과 미완료과거형은 각각 현재, 그러니까 과거가 아닌 시제, 그리고 과거 시제에 가장 먼저 나오는데, 얘네들이 기본형 어간에다가 어미를 붙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기본형에다가 현재 어미를 붙인 것, 기본형에다가 미완료과거 어미를 붙인 요 어미가 각각 과거가 아닌 것, 과거인 것의 대표 어미를 나타낸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미가 재활용돼서 현재 어미는 미래에, 미완료과거 어미는 부정과거에 재활용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미래 배울 때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미래 어간 뒤에 시그마를 붙인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 미래 어간에다가 시그마를 붙였으니까 이것이 완전히 미래라는 것을 우리가 암시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현재 능동태 및 중간태 어미를 재활용해서 예를 들면은 미래 시제를 만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면 이미 어간을 통해서 얘가 미래 능동태, 미래 중간태인 것을 아니까 수와 인칭, 또 때로는 태도 따로 만들 필요가 없이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재활용해서 표현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미래에서는 왜 그러면은 다른 어미가 아니라 현재 어미를 재활용했느냐? 첫 번째, 이 미래는 과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재활용을 하려면 과거가 아닌 어미를 재활용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 현재형은 기본형 어간에다 만들었기 때문에 그 어미도 기본적인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미래에 활용이 돼서 수와 인칭과 태를 나타내는데 사용되었다라고 이해하면 적절한 이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미완료과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부정과거는 안 배웠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따로 설명할 것은 없지만, 그러한 원리로 미완료 과거 어미가 부정과거 어미에 재활용된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은, 이 큰 그림을 가지고 어미에 대한 어떤 이해를 가지면 여러분이 이 동사의 어떤 활용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쉽게 해소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가면은 모두 배우게 되냐면은, 예를 들면 명령법, 희구법, 가정법, 분사, 뭐 부정사, 그러니까 동사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것, 그리고 동사로부터 파생된 형용사, 동사로부터 파생된 명사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동사와 관련된 그 무엇들을 배우게 될 거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 재활용 규칙이 적용이 돼요. 물론 직설법에서는 시간의 개념이 6시제나 존재하지만, 직설법이 아닌 경우나 분사나 부정사에서는 시간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시제가 존재하지는 않아서,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 부분에서 제가 설명했던 것과 같은 그러한 재활용 규칙이 적용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앞서 나온 이 관련되어져 있는 어미를 재활용한다는 규칙은 이것이 꼭 직설법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직설법이 아닌 시제와 직설법이 아닌 동사형과 또한 파생된 분사와 부정사에서도 나타난다는 거, 여러분이 그때 그걸 배울 때 이 사실을 기억하면 이 거기에도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보다 쉽게 정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개, 그러니까 현재형과 미완료과거형이 시간의 개념도 다르고 만드는 법도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첫 번째는 어미를 재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재활용되어질 그 기본적 어미를 이 현재형과 미완료과거형이 기본형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공유하고 있다. 각각의
대표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요. 현재형과 미완료 과거형은 동일한 어간을 사용하기에. 여러분, 동일한 어간이라는 말은 뭐예요? 현재 어간, 미완료 과거 어간 이렇게 말을 하면 동일한 어간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만 현재 어간과 이 미완료 과거 어간이 어디와 뭐와 동일하다 그랬어요? 기본형 어간과 동일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동일한 어간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동일한 어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배웠던 현재형에서 중간태형과 수동태형이 동일한 것 같이 미완료 과거에서도 중간태와 수동태형이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나시죠? 우리 현재형 배울 때 현재 능동태 배우고 그 다음에 현재 중간 수동태 같이 배웠잖아요. 그때 우리가 중간 수동태를 각각이 배웠지만 형태가 외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가 좀 구분해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요. 현재형이 기본형 어간에서 만들었을 때 그런 특징이 있었으니까 같은 기본형 어간을 사용하는 미완료 과거에도 그러한 특징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제목에 보면요. 뭐라고 붙여놨냐면 미완료 과거 능동태랑 중간태 및 수동태 이렇게 함께 묶어놨잖아요. 우리 미래만 해도 어땠어요? 미래 능동태 중간태 같이 배웠지만 수동태는 아직 안 배웠죠. 왜? 어간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얘는 어간을 같이 사용할 뿐만 아니라 이 미완료 과거는 중간태와 수동태형이 동일하다 이거예요. 왜요? 기본형에서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근데 기본형이 현재랑 동일하니까 현재 어간, 즉 기본형 어간의 특징을 공유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 포함된다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셋째 보겠습니다. 이 두 시제는 동일한 어간을 사용하기에 현재형에서 디포넌트 동사는 미완료 과거형에서도 디포넌트가 된다라는 특징을 공유합니다. 비교를 해볼게요. 현재형과 미래형의 관계는 임의적이었죠. 그러니까 현재 어간과 미래 어간, 물론 예를 들면 먹는다, 먹을 것이다 했을 때 그 먹는 행위는 같은 의미를 전달하지만 이것이 헬라어에서는 어간적으로는 독립적이라고 그랬잖아요. 형태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사실은 현재가 일반 오동사라고 해도 미래에서 디포넌트도 될 수 있고 현재에서 디포넌트지만 미래에서는 오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하지만 이런 이유가 발생하는 것은 뭐냐면 서로 다른 어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나타나는 현상인 거죠. 그런데 미완료 과거는 현재와 아예 시간의 개념이 다르잖아요. 얘는 현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과거가 아닌 것, 얘는 과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형이라는 어간을 공유하기 때문에 현재형에서 디포넌트, 우리가 왜냐면 현재형을 통해서 단어를 외우니까 현재형에서 디포넌트인 경우에는 미완료 과거에서도 디포넌트가 적용된다는 이 규칙을 여러분이 잘 기억해서 적용을 하시면 조금 미완료 과거를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크게 이런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미완료 과거는 시간적으로 과거, 때로는 반복, 습관, 시작을 나타내기도 하고 당연히 현재형이나 미래형과 다른 어미 형태를 보이고 활용도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형이라는 어간을 각각의 현재와 이 미완료 과거가 공유하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일단의 어형 활용의 공통점들이 세 가지나 존재한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머릿속에 기억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밑에 나오는 이제 동사의 활용 형태를 한번 공부해 보면 여러분이 이제 그 활용 형태만 그 특징만 메모를 해 놓으면 우리가 미완료 과거는 금방 습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 밑에 나오는 이 동사의 활용형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